저 미국에서요. 네. 오늘 방송 나갔는데 아까 얘기했나? 미국에서 2004년 그 전자개표기 네. 나사 그 과학자가 자기가 한 사람이야 프로그램에 이거 저 조작됐다. 네, 이제 악역으로 가서 그 얘기를 조작됐다 해주시면 그랬어요. 좋겠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이해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반격합니다. 악역을 갑니다. 자, 악역의 테마는 네, 뭡니까? 국민을 속이는 조작자들. 국민을 속이는 조작. 네, 아이고 딱 그거네. 수많은 사전 조작자들. 투표 네, 나오네. 네. 자, 3위 갑니다. 네. 아이고 야이 네. 최강 웃기는 짜장면이야 진짜. 진짜 최강욱은 지금 최적체라고 있는데요. 예전에 최적체는 뭐예요? 조적조 조적조 해가지고 알지. 조국에 적은 조국에 적은 조국인데요. 조국, 최강욱에 적은 최강욱이라고 예전에 정봉주랑 팟캐스트를 하면서 윤석열을 엄청 빨면서 윤석열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들은 윤석열이 조사할 사람은 정말 이 시대에 엄청난 비리와 정말 이런 사람들이다 했는데 그 얘기가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게 본인이거든요. 근데 진짜 본인 앞길 그러니까 본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종 인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들을 보면서 참 정치라는 게 정말 한낱 조국은 영원히 청와대 권력과 최강욱은 조국의 오른팔로 사실은 KBS에서 그 프로그램을 저널 무슨 누가 맡았어요? 최강욱이 예전에 맡았었어요. 맡았었어요? 공직비 이거 비서관 들어가기 전에. 근데 KBS에서 다 KBS 기자들이든 뭐든 아이씨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에이씨 뭐 이러면서 다 밀렸대요. 최강욱이 지금 실세래. 핵심 실세래요. KBS. 그래서 최강욱 그냥 이번에 최강욱으로 다 꾸려지게 됐다고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뭐 그 나름은 이제 프로그램 재편되고 하면 그때 그냥 최강욱과 조국이 이 KBS를 장악했다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저도 들었어요. 그 KBS에 그 있는 사람들이. 근데 최강욱이 그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본인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는데 뭐 이제 쓴맛을 볼 것이다부터 지금 악에 바쳤어요. 그리고 오늘 아마 그 나왔죠 결론. 지금 재판 네. 최강욱 재판 결론 결론 나오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최강욱 그 기사를 아마 최강욱 치셔야 될 텐데 네. 그러면서 최강욱이 법정에 설 사람은 정치 검사다 이러면서 자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어이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요번 그 민주당 국회의원의 일정 부분 특징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범죄자고 범죄 혐의자. 네, 범죄 혐의자. 예, 범죄 혐의자죠.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예, 그 범죄 혐의자인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지금 뭐 검찰 개혁 그들이 지역구 후보로 나왔는데 여기는 비례이긴 하지만 그 이수진 판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을 이번에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그들의 아주 그 사전 투표 조작권을 밀어줘 안 밀어줘가 저는 이건 제가 혼자 유추입니다. 검찰 개혁 외친 애들만 밀어줘. 전 이렇게 봐요. 야, 걔는 가서 개고생 하려니까 우리 말 잘 들으려니까 야, 검찰 개혁이라고 건애들. 걔네들은 걔네들 밀어줘. 걔네들 해줘. 그래야 살거든. 그래야 우리 살아. 문재인 네, 그래야 감옥 안 가고. 공동운명체거든. 네. 울산 부정선거 네. 거기에도 공동운명체고 네. 무슨 신라젠이고 우리들 병원이고 그쵸. 다 공동운명체잖아요. 황우나 유시민 네, 다 그들 다 당선되지 그쪽,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 다 단체로 돼서 이제 모두가 윤석열 함께 죽이기 이렇게 나섰다고 보여지고요. 그 네, 최강욱 그 재판의 결과는 나오면 재판 쳐보세요. 최강욱 네, 재판. 최강욱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의종 얘기도 좀 드릴게요. 우의종이라는 분도 지금 다 이제 윤석열 죽이게요. 이들은 당선되자마자 최강욱 보면 요 기사가 요 기사는 나온 기사고 그거 말고는 없나요? 재판 결론이 안 났나? 아직 안 났나 보네요. 아직 안 났나? 네, 이거 11시 기사인데 일단 우의종 말씀드리면 윤석열 거치 언급이 오만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운 게 오만이다. 이러면서 우의종은 지금 더불어시민당 대표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들이 또 이제 합치려는 움직임. 최강욱도 더불어시민당이잖아. 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합친다는 얘기 나오죠. 네. 열린민주당이다 최강욱. 최강욱 열린민주당. 여긴 더불어시민당 맞네요. 그래서 지금 SNS에서 나 역시 촛불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SNS 개인의 의견을 남긴 것이 그리 오만한 것인가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윤석열 거치 언급한 거 오만한 게 아니다. 자기는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모든 오늘의 그들의 이슈는 어제 오늘 다 윤석열 죽이기입니다. 네. 모든 이제 까불지 마라 우리가 국회의원 됐다 이러는데요.
아까 뭐라고 최적최. 최적최. 네, 조적조가 예전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해가지고 조국의 SNS가 다 조국을 향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 그런데 이제 지금 최강욱의 적은 최강욱이다 해서 다 최강욱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 많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중요한 사람들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2위 갑니다. 국민을 속이는 조작자들. 가격 2위는요? 조작자들요. 예, 유시민, 양정철, 박시영 누구예요? 네, 박시영 사진을 보여주세요. 일단 유시민은 여러분 뭐 180석 얘기했다가 본인이 뜨거 하고 그만 정치 이제 평론계를 압승하자마자 정치 이제 평론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그 유시민 심리 분석을 해보면 유시민은 지금 검찰에 본인 그 신라젠이랑 그 조사 결과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알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을 손절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손절을 하면서 지금 조국 카드들이 최강욱 정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이 이제 악다구니가 바친 거고 같은 팀이었지만 박지영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유시민 심리는 저는 불었다고 생각해요. 먼저 나 니네 180석 알고 있어. 불면 왜냐면 이들이요 알잖아요. 안희정을 어떻게 죽였는지. 안희정과 이 민주당 진영은요 대권 주자가 스물 올라오면요 싸그리 죽여버려요. 근데 죽이는 방식이요 그쪽에서 기가 막히게 1년 전 그 안희정이 미투로 갈 거를 맡은 관상가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일부러 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1년 전에 맞추셨어요? 난 너무 놀래가지고 1년 전에 안희정이 이제 여자 문제로 간대요. 이재명도 뭐 배우라고는 지칭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자 문제로 간대요. 다 맞추는 거예요. 너무나 한참 전에.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하는 말이 내가 간절히 그렇게 빌면 그렇게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약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유추한 거는 그들은 이 김어준을 통해서 이런 팟캐스트와 이런 걸 통해서도 슬슬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관상가를 통해서도 미리 팩트를 주고 관상가를 통해서 흘려나온다. 매일 거기가 MBN에서 하거든요. 매일경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랑 이거랑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팩트를 그렇게 해서 하는구나 이제 그때 알았는데 안희정 죽지 않았습니까? 죽여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섭외를 다 해놓은 거죠. 그 여자 비서 그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유시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는 어쨌든 이 정권이 자기 버리면 조국 버리는 거 봤잖아요. 근데 유시민은 돈도 많고 지금 기본 영향력도 있고 박형준 친구도 있잖아요. 네, 저쪽 진영에 황교안 오른팔로 하고 있는 자기 절친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시민은 KBS에 탁 나오고 나 180석 나 너무 두렵다고 맞춰놓고 나 이제 정치계를 정치 평론계를 떠난다고. 저는 이 유시민은요 이게 막 이렇게 이 시냅스가 몇 바퀴씩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이번 시즌에 유시민은 부담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러나 조국을 자기가 막 지지하면서 빨았잖아요. 왜냐면 조국이 죽으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있었다면 저는 조국과 유시민이 이번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예전 유시민이 그 EBS에서 자기 누나가 갈 EBS를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았는지 EBS에서 예전에 다큐를 찍은 게 있어요. 거기에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권력은 너무 무서운 세계고 자기는 너무너무 두렵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선데 자기는 그쪽에 근처도 안 갈 것이며 막 이러면서 막 한참 진짜 두려움에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져가지고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반대로 그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오면서 오히려 반대로 아주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도 그 어두움을 다 빼고 썰전에서 밝음으로 나왔고요. 썰전 사실 박형준 교수를 제가 그 청년 무슨 포럼에서 모셔서 할 때 되게 딱 질문 하나 했어요. 썰전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냐? 그때 딱 그냥 심플했어요. 그거는 유시민 띄우기 프로그램인데 JTBC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유시민 띄우기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시민이가 나와달라고 했어요. 나는 조연입니다. 너무나 심플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저 왜 자꾸 박형준 얘기를 굳이 자꾸 하냐면 그럼 보수 대표로 나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특성이 시민위를 만들기 위해 보수 한 명 패널이 필요했던. 이분은 너무나 그 유시민을 뭐라 그럴까요? 그 방자와 누구죠? 그 이도령. 유시민 같은 멸치대가리를 이도령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형준이란 사람은 친구가 정치평론계를 떠났지만 이제 박형준은 아무도 박형준의 얘기를 듣지 않을 거예요. 뭔 짓 한 겁니까 이번에? 이 당에 와서 뭔 짓 한 겁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유추지만 180석 말하고 공작으로 두렵다 하면서 차명진 걸고 이 지금 그 서울대 같은 동기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지나면 유시민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정치평론계를 떠난다 하면서 이 수사 대상에서 전 제외됐다 생각해요.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진영에서는 유시민 대권주자 벌써 박수현 아시죠? 그 떨어진 박수현 네. 기억나시죠? 박수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벌써 우리 유시민 대왕님께서 이렇게 벌써 페이스북 쓰고 본인이 장문에 유시민에게 문자 보낸 것을 또 공개를 했어요. 우리 유시민님께서 제가 뭐 성은이 만극하오며 뭐 거의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리얼하게는 나중에 그 문자 보시면 한번 공개를 해주시면 좋은데 벌써 유시민한테 벌써 줄을 섰습니다. 그쪽에 권력 전쟁에서 그 유시민 죽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잘 통하는 게 협박 내지는 이거 저는 모르겠어요. 저 너무 상상력인지 모르지만 그럼 유시민 대권으로 띄우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시민을 또 이상하게 띄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론 쪽에서 큰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띄우거든요. 그러면 유시민이 언론으로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뭔가 갈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줄자리가 있잖아요. 대권으로 뭐 여기 아까 이준석도 그 비대위원장을 하려면 뭘 몸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유시민이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신라젠 너무 밝혀졌거든요. 많은 데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응답을 못 하잖아요. 자기도 어차피 검찰이 줘서 뭐 벌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대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턴을 둔다면 언론 관련된 자리에 뭔가 한 자리를 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하나 주나? 아니 그런 거로 안 보이고 그 이제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거. 뭐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원장 아니면 뭐 영상 그거 방통위원장 이런 거. 그러고서 저는 유튜브 탄압 지금 이 시즌 얘는 이 사람들은요 다 이제 그 배우들이 각을 맞춘다. 다 계획 있잖아요. 각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나 죽이기에 들어가겠구만 이봉규 등등. 네, 지금 오늘 TV조선에서 그 구성 박사는 잘렸거든요. 오늘 잘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탁탁탁탁 다 프로그램 개편이라는 이유로 툭툭툭 갈 거고요. 인제 잘려 나는 진작에 잘렸는데. 유튜브 탄압이 저는 이제 그들이 못했잖아요. 총선까지 내버려 두고 왜냐하면 유튜브가 다 틀렸다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이준석이 선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몇 유튜버들은 뭐 이제 총상집 치를 거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정보를 들은 건지 그러면서 싹 색깔을 빼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정치였다가 뭐 다른 아젠다를 다루고. 아, 그래요? 네. 젊은 유튜버들. 아, 젊은 네, 유튜버. 그리고 또 어떤 유튜버는 아예 막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막 꽃무늬 옷 입고 막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한번 색깔 빼는 거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앞으로 올 것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유튜브 이제 탄압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 왜 굳이 저도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면 벌써 그 전부터 유튜브 탄압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때 방통위원장 안 됐는데 저는 유시민이 이런저런 너무 상상력인지는 모르지만 유시민이 그런 자리에 가서 이거 지금 문재인도 사실은 유튜브 못 없앤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역할을 유시민이 가면 그쪽에서 그렇게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요. 네. 유시민이나 그 작자들이 겁을 낼 겁니다. 네. 구독을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독을 좀 많이. 우리가 구독으로 힘을 모아주시고요. 말씀 양정철은 정말 표정이 썩었잖아요. 네, 양정철은 제가 볼 때는 양정철은 알고 있다. 네, 양정철 물이 그러니까 저도 이들을 다 이름을 몰라서 아까 보내놨는데 님한테 그 보면 그걸 보여주실래요? 그 사전 투표 박시영 얼굴부터 보여주세요. 박시영. 방금 전에 이 사람이 박시영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인데요. 네. 이 사람이 투표율 뭐 의석수 다 적중했어요. 김용민 TV에 나가서. 근데
적중이 안 되는 경우는 사전투표함 안 열었죠? 사전투표함 안 열었죠? 하면서 그 사전투표함 시간별로 보내드린 거 있거든요. 사전투표함 열면 저희가 이겨요. 사전투표함 열면 이겨요 하면서 그 언급한 거를 다 정리해서 지금 커뮤니티에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시영의 사전투표 조사 좀 내려보시면 잠깐만요. 네, 그거는 지금 여기 안 보이네요. 양정철 일단은 요것도 보여주세요. 네. 지금 163석 쪽집게 예측 민주당의 숨은손 이근영 양정철 콤비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양정철 이근영 이인영 윤호중 최재성 하고 지금 나온 박시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박시영이 노무현 때 청와대에서 네.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제 정무 무슨 뭐 비서관인가 뭘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KBS의 한 코너에 박시영이 계속 나옵니다. 그 상대가 이준석이에요. 보수 패널로 이준석이 나오고 박시영 이제 윈저 코리아 대표가 나오는데 이 박시영은 그 전략, 컨설팅 그리고 이런 수많은 뭔가 민주당 진영의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제가 박시영이라고 노무현하고 쳐보니까 노무현과 상당히 연결고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시간별로 계속 사전투표함 열리면 박시영 거는요. 네. 박시영 그 김용민 TV 거는 나중에 사전투표가 더 밝혀졌을 때 상당히 증거가 될 겁니다. 네. 왜냐면 거기에 사전투표 안 나왔죠. 사전투표 나오면 뒤바뀝니다. 무조건 사전투표 나오면 뒤바뀝니다 하면서 이거요. 예, 이거 두 개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박시영 김용민 TV를 크게 네, 해주세요. 보고 나온 건데요. 네. 1시 2분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부터 개표 결과 믿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자기들이 사전투표 조사해봤더니 민주당이 3대1로 이긴다고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3% 지고 있는 건 사전투표까지 지켜봐야 한다. 마치 3% 역전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는 듯 얘기해요. 이거 이제 그 방송을 본 사람이 이걸 쳐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이게 뭐지? 이상하다. 왜 얘네들 왜 이러고 있지? 이제 너무 다르니까 김용민 TV에서는 완전 이제 축제가 벌어진 거죠. 김남국 내용을 보수가 허위로 이용했다고 하면서 김두관이 이길 거라고 하고 이 시간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 갑을 박빙이긴 하지만 까봐야 한다. 분당 갑을이 제일 문제 있었거든요. 사전투표 김민수, 김은혜인데 김은혜는 됐고 김민수는 다 이기다가 사전투표도 이기고 본투표도 이기고 다 그러다 사전투표만 까고 졌거든요. 네. 거기가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사전투표 때문에 박성준이 지상욱 이길 것 같다. 네. 사전투표의 위력 슬슬 역전된다. 광진을 고민정 사전투표 예측. 그다음에 사전투표 까면 경합지 민주당 이긴다. 사전투표 A부터 Z까지 사전투표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까면 김남국 이긴다. 이준석 따라붙으니 김용민이 이준석 열심히 했다고 칭찬했어요. 4시 2분에.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준석이 최고 득표를 낳았다. 안철수보다도 많이 낳았다. 홍정욱보다도 많이 낳았다. 이준석은 그래서 영웅이다라고 좌파들이 좌파들. 이준석을 띄우는구나. 김용민 띄우고 김어준 띄우고 느낌 나시죠? 거의 저는 박사님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 빨리 앞에 있는 거 떡 먹으려다가 목 걸려서 죽습니다. 관내 사정투표에서 몰표 받았다고 박시영에게 또 보고 들어가고 사전투표 까면 황운하 이긴다. 그러니까 다 지금 지든된 거예요. 한마디로. 황운하 사전투표. 이현주 사전투표원 개봉 여부 전화로 확인하고 이현주도 사전투표 까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졌잖아요. 김남국 사전투표 까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이현주 지역구 민주당원과 통화하며 관내 투표함 남았다고 하니 이길 거라고 김남국 그러니까 관내 네. 사전 투표가 2개가 있어요. 네, 관내 사전 투표. 관내. 관내 사전 투표 저 CCTV가 없어. 이 보관소. 네. 그러니까 관내를 조작했다는 것까지 아는 놈이네. 그러니까 관내 투표함 남았다. 이현주는 관내 투표함. 이현주 의원도 이거 민경우 의원 2차로 저는 이현주 의원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네. 네, 관내 투표함 마지막에 까니까 역전된다. 이 사람 완전 무슨 사주 명리학자예요. 관내 투표함만 까면 다 이긴다. 이거 송파갑 김웅 출구조사 8% 이기면 사전으로 역전 못했다. 여기는 이제 김웅은 살짝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까지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영화에 이거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나온 건데 저도 이제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넷플릭스에 봐주시면 그 영화 장면 제가 캡처해놓은 거 있거든요. 이것에서 제가 상당히 그 설득이 됐어요. 이 영화를 저도 좀 봤는데 그 넷플릭스에 나르코스 멕시코 편이 나와요. 근데 이게 멕시코에 실제로 있었던 사전투표 그 사기
이 투표 사기에 대한 걸 다룬 거예요. 마약 왕을 다루는데 저도 이제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여러 편이 있어서 다는 못 봤고 데이터를 얼마나 조작해야 하는지 아세요? 하면서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가짜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튼 여기서도 29.76 대 64.42가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나온 선거 결과 이제 영화에서 다룬 거예요. 우리는 36 대 63으로 나오거든요. 거의. 예,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불쌍한 놈들은 자기가 가짜 결과를 본다는 걸 몰랐다. 이 영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보면 아, 다 끝났네. 또 민주당이 이게 생겼어.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은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런 것을 유권자 탄압이라는 명칭이 있대요. 네, 우리는 유권자 탄압을 당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유권자 탄압에 관련 우리가 지금 사전투표가 아니라 유권자 탄압에 이거를 진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유권자 탄압입니다. 저도 왜 우리 이게 근데 이게 꽤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네, 멕시코에서는 실제로 일어났고 이 영화는 이제 넷플릭스 영화인데 네. 실제 이라크에서도 실제 일어났잖아요. 네. 우리 네. 우리 저 시스템이에요. 네. 대한민국 시스템 네. 갔다가서 일어나가지고 네. 거기서는 감옥 가고요. 네. 딱 이렇게 지금처럼 이슈가 되니까 출국 금지를 시켜요. 딱. 그다음에 관계자들 감옥 다 넣고 재검표하고. 아 이라크가 우리보다 낫다니까. 그래서 다시 좀 이제 사진으로 가주시면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한 조사들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우리가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적 방법이 네. 있잖아요. 귀납적 방법은 지금 경험을 우리가 가는 게 지금 귀납적일 것 같아요. 네. 경험을 통해서 이 건이 있고 이 건이 있고 이렇게 정리돼서 결론이 나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그 단계로 사전 투표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 보여주시면 지금 실제로 크게 인천, 해주세요. 경기, 서울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고른 비율로 63점, 63점, 64점, 63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너무나 그 유권자 비율이 명확하게 비슷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통계학자들이 그 수치를 다 더해보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1차적인 단계는 관내 투표하면서 문제가 있었다. CCTV,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일 만큼 모였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아니다 기사 썼다가 수정을 했고 재승인이 났고 조건부 재승인이 났고 이준석 아니다 하는데 이제 토론을 하겠죠. 네. 그러나 본인은 지금 진짜 무덤으로 정치적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손을 띄십시오. 더하다간 본인 큰일 날 것 같고요. 이제 양심자 하나 나오면 다 무덤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앞으로 가주시면 저도 왜냐면 이 통계학자가 제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박시영 이 방송이에요. 이 방송 보면 총선 특집 개표 방송. 네. 이 김용민이 누굽니까, 여러분? 새누리당에 가입을 해서 자기가 무조건 이 새누리당을 망치겠다 이랬는데 이들은 땡큐인 게요. 김세연이 해주잖아요. 돈 많은 김세연이 알아서 새누리당 없애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김세연이 아끼는 이준석과 유승민과 그들만 빨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힘들게 해도 어차피 이미지도 안 사는데 근데 이 박시영이란 사람은 KBS 4시에 그 뉴스 집중인가요? 거기에 고정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재호, 박시영, 이준석, 뭐 전원책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 패널 그다음 배승희 변호사도 최근에 이제 합류돼서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박시영이라는 분은 정말 저는 이제 오랜 준비한 그중에 전략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숨은 척 컨설턴트인 것처럼 나와서 왜냐면 여기는 그 이분이 이제 이재호 의원하고 어디 그 매블쇼에 나오는 게 제가 봤거든요. 엄청 친해요. 아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재호 의원이 계속 당을 또 이 한국당은 끝났어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근데 이런 어떤 이 손짓 이런 게 물론 친할 수 있고 안 친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다양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한두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우상호가 밝히지 않았어요. 우상호가 이거는 사전 기획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걸 밝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 이슈도 안 됐어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멤버입니다. 지금 그 멤버들이 이번에 네. 사전 투표와 총선 기획단이구만. 네. 사전 투표 함께 저는 조작단. 조작단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제 개인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이제 밝혀져야
지금 기본적으로 조금 밝혀졌는데 더 많이 밝혀져야 되고 민경욱 후보건이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제대로 밝혀지거나 이현주 의원 건이 밝혀진다면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이 나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 보여지고요. 나가주시면 이제 외국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진 나가주시면 여기 외국인 이 월터 미베인이라는 분이 이 미시간 대학교 전 다른 채널에서 사실 알게 됐는데 정치 및 통계 교수고 선거 사기 탐지 전문가래요. 이분은 이제 한국에 올 필요가 없고요. 이거 해가지고 자료 지금 나온 거 수치 보내면요. 다 이 사람이 결론 내준대요. 이거 전문가. 이게 범죄도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진술 분석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진술 한 장으로 범인 딱 알거든요. 이분은 숫자로. 얘만 선거의 프로파일러네. 네. 프로파일러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맞아. 잡아내는 거죠. 그쵸. 선거 프로파일러죠. 이거에 한국이 의뢰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을 콜롬보네 콜롬보. 네. 이분에게 보낼 거고요. 저는 이제 그거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좌파에서 예상을 못한 바예요. 이준석이 까주면 다 쪼르륵 하고 막 유튜버 탄압할 거야. 그럼 입 다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저는 멋진 게 지금 이봉규 박사님도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에 실망한 사람들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김신혜 뭐냐 이러면서 실망한 사람들 막 댓글도 오고 그랬어요. 저는 너무 작은 채널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뒤에 이 용기 내서 싸워주는 모습에 지금 많은 구독자들이 놀래고 있고 막 구독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채널도 한 몇만 깎였다 다시 올라갔고 이제 그런 데가 있고 이제 그냥 계속 지는 데가 있어요. 지금 너무 명확하게 구독자들이 이제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 곳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곳에 이렇게 좀 표 차이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각자의 영역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내면 이거 돈이거든요. 이 사람 그냥 해주겠어요. 그거 결과 나올 거고 아까 혹시라도 그 드루킹처럼 그 했던 사람 중에 단 한 명 설득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영웅이에요. 그분이 대한민국 영웅이에요. 영웅 됩니다. 누군지 알아서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들 다양한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한 게 왜 방송 안 하냐는데 방송 이봉규 박사님도 100개 알면 10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 다 지금 각자가 할 일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당해야 되는 당이 안 하니까. 저는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튜버들끼리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전 투표에 이제 조작을 이렇게 알리는 유튜버들 몇 명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만나서 역할 분담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서로 착착 나눴어요. 나눠서 나는 저쪽에서 통계 쪽으로 많이 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거 우리도 제보 막 들어오죠.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우리 PD도 알지만 그냥 그쪽 가니까 그냥 그쪽에서 해라. 통계는 하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CCTV 증거 여기 증거다. 실물 증거. 야 동인지 그다음에 투표함, CCTV 뭐 이런 걸로 전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가 아니라 나온 득표. 득표는 통계가 아니잖아. 나온 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그냥 그거 이렇게 가고 저쪽에서는 이제 또 통계로 가더라고요. 통계도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맞아 떨어져 그게. 딱 그게 너무 많은 분들이 슬프고 희망을 잃었다가 작은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걸로 결과를 뒤엎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대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는 밝혀지겠구나. 그리고 저쪽이 놀랐을 거예요. 좌파들이 지금 도망가잖아요. 양정철이 도망갔잖아요. 박정희 이주민도 깨갱하고 왜 그렇겠어요. 유시민 절대 내 거